모든 것. 오늘은 고려가요 정석가입니다. 역시 작자는 미상이고요. 정석가는 되게 재밌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정석가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작품에 대해서 기억할 때 그 작품을 떠올리려면 특징 하나를 딱 떠올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석가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다, 그죠? 네, 그리고 내용은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바라고 있다. 오케이.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게 6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서경별곡이 올려져 있는데, 서경별곡 할 때, 이 정석가 6년하고 서경별곡 2년하고 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도 좀 참고하시고, 공부는 이렇게 여러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제 나중에 구슬이 꿰어지는 것처럼 좀 꿰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조급하게 너무 이렇게 보면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단박에 뭔가 중학교 때 무슨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그렇게 결과를 노리려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꾸준하게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서사 볼게요. 이게 정석가인데요. 이 정을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이제 뭐 사람 성씨에도 쓰이는 거지만 저거로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쪼을 때 못 같은 걸 이렇게 그죠? 큰 못 같은 거 생김새가 그걸 대고 이렇게 망치로 두드리고 하는데 뭐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고려가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민문학이고 그 다음에 문자를 가지지 않은 평민들에 의해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은 요소가 많아요. 그죠? 네, 과장도 심하고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문학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서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딩하도라 그랬는데 이 딩 같은 경우에는 국외음악에 되면 현대국어에서는 징이 되겠죠? 그걸 그죠? 네. 징. 그죠? 네. 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돌 쪽으로 때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징하도라, 징이여 돌이여 당금의 계상이다. 지금 계십니다. 딩하도라 당금의 계상이다. 지금 계십니다.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왕성대 노니아와지이다 그랬어. 노니아와지이다는 놀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왕성대는 태평성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왕이라고 하는 건 먼저 왕을 뜻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의미는 그냥 태평성대에서 논일고 싶다, 즉 놀고 싶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첫 수는 태평성대에 대한 바람이다 이거죠. 근데 뒤에는 님하고 헤어지기 싫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갑자기 태평성대 얘기 왜 나왔어? 이게 고려가요의 특징이죠. 논리적인 어떤 유기적인 연결 이런 것들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왕 앞에서 이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후대에 이제 막 이렇게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논리적인 연결고리는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제 이거의 특징을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라고 했는데, 이제 본사, 즉 이연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샥샤키 쉐모레 별에 나난, 샥샤키 쉐모레 별에 나난 이거죠. 가시리 이런 거에서도 여러 번 나오지만은 나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의미 없는 여음구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바삭바삭하는 모래벼랑에 바삭바삭하는 모래벼랑에 뭐를 심어 구운 밤을 닷대를 심습니다. 밤이 구워진 걸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이 우미도다 상나것이와 그 밤이 우미도다 상나것이와 유덕하신 님을 여야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운 밤을 심으면은 거기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상황 설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불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성취된다면 나는 님하고 헤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석가는 표현 방식이 역설법도 있고 뭐도 있냐면 반어법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역설법은 왜 역설법이야? 모순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구운 밤에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그래서 이건 역설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나는 님과 헤어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불가능한 상황이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불가능한 상황이 이루어지면은 그러면은 나는 님과 헤어지겠다라고 하는 건 실제 마음은 헤어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어법이 된다. 내가 님하고 안 헤어지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표현은 헤어지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반어법이다. 그래서 역설법과 반어법 둘 다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역설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 반어법도 있다. 좋습니다. 자, 이런 비슷한 구성이 이제 계속됩니다. 자,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그랬어요. 그죠?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그 다음에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바위 위에 접조한다는 거죠. 바위 위에다가 그 꽃을 붙여요. 이렇게 접붙인다고 그러죠? 붙입니다. 그래서 그 꽃이 삼동이 피것이야. 그 꽃이 삼동이 피것이야. 그래서 이 삼동도 뭐 꽃이 세 묶음이 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삼동은 이 동자가 사실은 같을 동자지만은 이거 겨울 동자를 갖다가 오기한 거다. 그래서 아주 추운 겨울에 만약에 그 꽃이 피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쨌든 옥으로 새기는 연꽃이기 때문에 그 꽃이 필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맨 마지막에 유덕하신님을 여야지다 그랬으니까 역시 반어법이 된다. 그리고 이 유덕하신님을 여야지다는 지금 계속 이렇게 끝에 나오는데 무슨 역할도 합니까? 후렴구의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흥을 돋우는 기능도 당연히 할 것이고 연과 연을 나누는 기능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래 시상이 집약된다는 것을 후렴구에는 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후렴구는 뜻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뜻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이제 뜻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시상이 집약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님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무쇠로 천릭을 말하나는 무색을 천리를 말하나는 철사로 주론바고이다. 그죠? 무쇠로 천릭을 갖다가 이제 재단을 해서 그래서 철사로 주름을 박았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광화문에 그 교보문고 옆에 보면 이순신 장군님 동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쇠로 그런 군복을 만들어 가지고 철사로 주름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이다 헐면 님과 헤어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 옷이 잘 헤어집니까 이게? 헤어지지 않겠죠, 그죠? 네. 옷이 해져야 되는데 헐어야 되는데 잘 안 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님과 헤어지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연도 마찬가지. 무쇠로 한 쇼를 뒤어다가 무쇠로 큰 소를 갖다가 만들어서 무쇠로 한 쇼를 뒤어다가 무쇠로 큰 소를 만들어서 철수산에 놓이다. 쇠나무산이죠. 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다 놓아요. 그 소를 무쇠로 만든 소를. 그래서 그 쇼가 철초를 먹어와 그 쇼 철초를 먹어와 유덕하신 여여하지다. 그 소가 철초를 먹으면 풀을 먹어야 그 쇼가 철초를 먹어야 유덕하신 님을 여여하지다. 무쇠로 만든 쇼가 생명도 없는데 무슨 철초를 먹겠으며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죠 역시. 네, 그래서 요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님과 헤어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거 유덕하신 님을 여여하지다. 또요. 그 다음에 이제 6년은 어떻게 됩니까? 6년은 좀 다른 얘기죠.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기니딴 그치리까.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끊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여기서 구슬은 목걸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목걸이 같은 것이 끊어지더라도, 끈이 끊어지겠냐 이런 얘기.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이 목걸이 같은 것이 바위에 떨어져도 끊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끈은 안 끊어진다. 그럼 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뭡니까? 뭐 인연 이런 걸 의미하자는 거잖아요. 이어져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 지문회를 외우고 여신들, 천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천년을 외로이 살아간들, 신이 딴 그치리까. 님에 대한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끈은요, 여기에 보면은 믿음하고 같은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얘가 이런 것처럼, 자, 얘가 A가 B 하는 것처럼 E와 유사한 A 다시 하면은 B 다시 한다. 이런 걸 무슨 방식이라고 그래? 유추의 방식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유추의 방식을 썼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정석가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아주 세밀하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고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서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조건이 이루어지면은 그죠? 네. 님과하고 헤어지겠다라고 했으니까 헤어지지 않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거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작자미상의 고려가요. 그 다음에 불가능한 상황 설정,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고 있다. 왜? 이별을 거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뜻이 분명한 후렴구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화자가 소망하는 바를 기원 형식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원, 바란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널리 불려진 민요고 궁중에서 소각가사에 편입됐다. 서경별곡과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 언제, 어디야? 서경별곡 2년, 그죠? 네. 정석가는 6년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음보는 고려가의 특징이죠. 네. 여기 보면은 음수율은 334조고요.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잘 안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3음보라는 건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고려가요는 대부분 다 3음보다, 음보율이. 앞에 있는 334는 음수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비유 썼죠. 비유 썼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참이에요. 비유를 안 쓰는 문학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유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 직유법이다, 은유법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그냥 비유법 있다 그러면 대부분 맞습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과장된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좋습니다. 역설법 있고요. 반어법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비슷한 것이. 이런 건 이제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그냥 유사한 그죠? 네,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년에서는 태평성대 소망하고 있고 2연, 5연은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 임과 이별을 거부했다. 6년은 서경별곡 2연과 내용이 유사하고 바로 그 6년에서 뭐예요? 유추의 방식이 쓰였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표로 이쁘게 정리가 돼 있죠, 여러분? 여기 내용도 꼼꼼히 읽어보세요. 여기 선생님이 이제 해설에서는 다 녹여있지만은 사실 이제 선생님이 이런 거 강의를 올리면서 시간도 좀 선생님이 그죠? 네. 고려를 하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또 문서로 선생님이 이제 올려주는 거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팅하면 되니까 그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영양분만 딱 먹고 나머지 거는 영향이 안 되는 건 안 먹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그중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갖다 섭취하는 건데 그 영양소가 아주 있지 않은 부분들도 사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데 선생님이 해설에서는 영양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읽어서 해두면 더 여러분들의 실력이 단단해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정석가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